SK비증권은 SKI테크놀로지에 대해서 SK 온양 판매량이 현대차그룹의 미국 메타플랜트 신공장 가동과 블루오션 SK 가동 준비 영향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서 판매량 증가를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요. 매수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3위 원성차 기업인 체리자동차에 1조 원을 웃도는 규모의 전기차용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가 중국 자동차와 조 단위의 납품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주가에 탄력은 주지 못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현재는 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력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면서 한때는 시가총액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시총 10위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오후장 들어서는요. 현재 낙폭을 확대시키면서 마이너스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2부도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의 전략들 앞서서 다양하게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시장은 관망세인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의 매도세도 눈에 띄는 시점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시장의 투자 전략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또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 정민경 캐스터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장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종목과 섹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섹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특징주부터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 CNS입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기대감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LG CNS는 프로젝트 한강의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CBDC와 연계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인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G CNS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현재는 74,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된 피라믹스가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등극을 했습니다. 신풍제약은 이 특허가 코로나19는 물론 사스와 메르스 등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효능을 인정받은 의미가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신풍제약은 올해 3월에 중국에서도 코로나19와 메르스 감염에 대해 동일한 조성물의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핀텔입니다. 이 핀텔은 자율주행 택시 확대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 지역을 강남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 기술 기업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핀텔은 고해상도 AI 분석으로 실시간 사고 위험 상황을 예측을 하고요. 또한 차량 흐름 최적화 등 자율주행 기반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한가 풀리지 않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테마탑3도 만나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과 함께 메모리 판가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반도체 투톱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크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지만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고요. 이 삼성전자는 2%대, 원익 IPS는 3%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바로 만나보시죠. 토큰 관련 테마입니다. 이 국내 STO 시장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을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라는 인가 단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고요. 이 플랫폼들이 공식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핀텔은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5%대, 갤럭시 아머니트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테마도 만나보시죠. 마지막 테마는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해 핵심인 수요에 대한 물량과 가격 변수가 저점을 통과를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분기 양극재 수출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12% 증가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2분기 역시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하는 추세가 유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다시 주목을 받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한빌레이저의 주가 4%대, 그리고 고려아연도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섹터 만나봤습니다. 파이널 섹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파이널 섹터 함께 분석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파이널 섹터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상황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 거의 목전에 두고 네.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좀 아쉽게도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3,000포인트 거의 가까이 왔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제 중요한 지수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0포인트라는 이 지수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물론 올라올 때는 2,900포인트, 2,800포인트 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3,000포인트라는 이 자릿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현재로서는 시장에 앞으로 더 상승을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3,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장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인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승장과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승장의 분위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장의 분위기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이유로 본다면 상승장일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장은요, 악재에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장은 호재에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재들을 딛고서 국내 증시의 상승은 굉장히 좀 거칠었고요. 그리고 중간의 조정 자체도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가 있어도 악재 이상의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000포인트 목전에 두고 나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들은 좀 있을지언정 결국은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마땅히 뭐 주도주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일부 이제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슈를 타고 나서 움직였던 섹터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000포인트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시장의 주도주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강한지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다음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고 다음 상승으로 갈 때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또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스피 시장도 많이 올라가지만 코스닥 지수 역시도 최근에 반등이 좀 거칠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지만 하지만 코스닥 지수도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 역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때이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 흐름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파이널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마가 20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떤 종목과 섹터군들 오늘 주목받고 있는지 바로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LG CNS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기억에 남는 게 오히려 신규 상장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상장이 된 지가 사실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통 상장 이슈로 많이 올라갔다면 그동안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됐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그룹 자체가 사실 지금 대부분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그룹에서 IT 서비스 이 계열사로 있는 LG CNS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거의 갑자기 막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이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본다면 결국 앞에서 이제 특징주를 이제 잡아보셨겠지만 한강과 관련된 이 뉴스 때문에 이 기업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프로젝트 한강의 기술 개발을 이 회사가 이제 총괄하고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정책주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장이에요. 거기다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회사가 기술 총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의 당연히 큰 관심을 이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서도 대량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사실은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중간에 또 조정을 주고 또 그렇게 또 다시 또 꺾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자금들이 이동할 만한 섹터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 쪽으로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LG CNS의 경우는 이번 상승이 사실은 여기에서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 상장 초기에 보통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그때 물량을 소화시킬 때 보통 여기서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번 상승 자체는 지난번에 62,000원 정도의 가격을 그냥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갈 때 물량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물이라든지 이런 물량 부담은 사실은 없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중간에 좀 이제 매수하고 매도가 좀 많이 이제 서로 겹치면서 도저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흔들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LG CNS의 경우에는 뭐 7만 원 아래쪽으로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사실 이것도 역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CNS 이제 신규 상장 당시에는 시장에서 좀 소외된 모습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또 관심도가 몰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신고가 영향들 가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좀 집중을 해보고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도 좀 짚어보셨습니다. 복귀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코로나19에 관한 유럽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요.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그렇지만 이제 상한가 간 종목군들 많이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신풍제약은 예전에 코로나 때도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상한가 종목이다 보니까 이걸 전략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내일장을 봐야 되거든요. 의미가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내일장에 이 기업이 만약에 이제 상한가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내일장에서 하락으로 출발하느냐. 사실 만약에 대응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피라맥스가 지금 현재 뉴스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지금 재확산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단계에서 이번에 또 주목을 많이 받고 또 급등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신풍제약처럼 과거에도 이 기업은 이제 코로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긴 해요. 신풍제약과 함께 신일제약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 시젠이라는 회사도 있고 과거에 그 종목들로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까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상한가가 들어갔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과거에 또 3월 달에도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는 또다시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 또 새롭게 코로나가 또 재유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올해 한 6월 말 정도 이제 이번 6월 말 정도 되면 코로나가 국내에도 재확산이 또 될 수 있다라고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을 만큼 아무래도 이제 관심들이 그쪽에 좀 많이 쏠려 있고 과거의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코로나 때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말라리아 치료제 그 허가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풍제약은 이번에 이 반등과 함께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좀 큰 유행 때문에 주가가 많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결국은 더 많은 그 유행을 하고 더 많이
이 확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에 지속됐던 그런 이 뉴스이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이번에 올라갔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기회를 이용해서 좀 탈출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14,000원을 좀 넘어가는 자리에서 여기서는 이제 한 번씩 덜어내신다면 다음에 또 주가는 또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시에 저는 좀 정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도 상한가 도달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상한가 종목들도 공략을 할 때는 내일장까지 흐름들 보면서 이제 추세가 계속되는지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조문관님?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이요. 그동안도 계속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이 있었거든요. 사실 코로나 관련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시즌이라든지 또는 그 신일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신선한 어떤 그 테마라든지 그런 거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주가의 큰 상승을 볼 수가 또 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또 경험을 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그만큼 지금 만약에 어떤 큰 변이로 인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급증한다,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변형이 돼서 치사율이 크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이슈 자체는 코로나 관련주들도 큰 상승을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즌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좀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단기에 올라갔다가 또다시 주가가 빠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당장 최근에 올라온 상태에서는 보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서 관련 섹터들이 부각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던 내용이었고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핀탈 쪽 볼 텐데요. 서울의 자율주행 택시가 8개월간 무사고를 나타냈다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일단 상한가 직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핀텔이 지금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 운행 중인 이제 심야 자율 택시가 사실 저도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봤거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운행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해왔었고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강남 일대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전역으로 확대한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핀텔의 주가도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상 분석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AI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오늘 이렇게 주목을 받았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강남에서 시범 이제 자율택시 운행이 좀 확산됐다라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 이것만을 가지고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이제 출시가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또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핀테라는 기업은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생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평소에 거래가 너무 없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옷을 구매를 할 때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 옷을 구매할 때 어떤 점을 보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도 볼 거고 그다음에 이 제품의 어떤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도 뭔가 구매를 할 때는 주식을 살 때는 그에 대한 이제 기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핀텔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을 뿐이지 그 전부터의 거래를 보시면 평소에 거래가 1억도 거래 대금이 1억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 기업이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핀텔이라는 이 회사가 앞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핀텔은 평소에 거래가 없는 기업들, 최소한 제가 기준을 세워드린다면 일평균으로 거래량이 한 20만 주 이상 그리고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 정도가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핀텔은 그냥 단기 이슈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이슈가 있긴 하지만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들로 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짚어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핀텔이 어떤 기업이고 왜 오늘 상승을 하게 됐는지를 같이 짚어봤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게 많았습니다. 미국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를 굉장히 좀 허들을 좀 낮추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기도 하고 테슬라도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기업 말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율주행 쪽은 저는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규제의 벽을 좀 낮추면서 지금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규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인명 피해가 또 인명 피해와 또 관련된 산업 분야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뭐 인명 피해가 또 생긴다면 사실 이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쪽은 앞으로 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슈가 좀 들어올 때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MDS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굉장히 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 카메라 쪽이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MC넥스라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세코닉스 이런 기업들도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텔레피스라든지 팅크웨어 이런 종목도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 중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거래가 좀 있는 기업들을 좀 주로 보셔야 되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MD스테크도 최근에 바닥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MC넥스라는 회사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회사는 거래 대금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직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큰 어떤 거래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가 들어왔을 때 단기로 또 올라갔을 때 또 팔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고 이 전에도 지금 테슬라의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 이 소프트웨어가 사고를 계속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고 나서의 사고가 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의 내역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 번 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지금으로서는 좀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짚어봤고요. 저희가 이제는 국내 테마 탑3로 넘어가서요. 시장에서 테마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서 또 반도체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이 나눴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등했던 양상들도 있었고요. 디램 가격 상승 나와주면서 또 우리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되는 느낌들 나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관련주까지도 상승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포인트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를? 네. 일단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에서 종목들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AI용 HBM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하죠. 이 범용 반도체가 보통 70% 이상의 어떤 그 이제 물량들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범용 쪽이 지금 올라가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고 있고 디램 가격이 반등 나고 있다는 건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투자하실 때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가 6만 원 위쪽으로 회복이 된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부터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나눴는데요. 대부분 또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긴 호흡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TO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STO 시장 개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뱅크웨어 글로벌 30% 상한가, 하나투자증권 7%, 갤럭시아 머니트리 4.5%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STO 시장 개방에 관해서는 또 처음 나왔던 뉴스는 아니다 보니까 네. 오늘 장에도 이렇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쪽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예전에 이 STO 전에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NFT라는 개념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자산들을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걸 또 이제 증권화 시켜가지고 이거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NFT라든지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가 됐던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 디지털 화폐라든지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활성화가 되느냐. 예전에 과거에도 NFT라든지 메타버스 그 당시에는 많이 좀 이슈가 됐지만 결국은 또 이제 사고가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걸 제도화시키고 만약에 증권형 토큰을 통해서 발행을 한다. 이런 제도권에서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최대 수혜는 아무래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투자증권처럼 증권 쪽이 오히려 좀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증권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증권 쪽을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시작해서 상승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요. 2차 전지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저점 통과라는 분석이 나와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2차 전지 관련주들 바닥 구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 시세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의견에 관해서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업황을 개선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이제 저는 이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국은 뭐 2차 전지 쪽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면 지금 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2차 전지 쪽이 회복이 지금 안 된 그 시기가 되게 오랫동안 지금 끌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지금은 캐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캐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전지 쪽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전지를 구성하는 그 여러 가지 소재 쪽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부분이 양극재 쪽이라든지 최근에 또 음극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배터리 쪽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 L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배터리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만드는 배터리고 한국은 NCM 또는 NCA 배터리라고 해서 3원계 배터리를 만들어요.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리튬 배터리는 리튬이 주요 원료고 그다음에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는 니켈이 주요 원료거든요. 결국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LFP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M 배터리 쪽에서 또 다시 또 LFP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넘어간다 한들 여기서 경쟁이 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가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는 3원계 배터리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닌더스타이에서 이 기아차 쪽에서 그 전기차 쪽에 3원계 배터리를 납품했다는 공시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 자체는 일단 양극재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거기다 또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보면 뭐 음극재 쪽에 70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들도 한번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음극재 쪽에서의 그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94%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우리나라가 잠식하기에는 너무 또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또 그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형 이제 그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해서 IRA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좀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도 국내 생산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산업은 아직까지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논하기에는 저는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의 의견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증권가의 의견들을 계속 들으면서 시장의 저점을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두드려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다양한 종류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비교적 기술력이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중국 쪽의 추월이 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어떤 또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가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종목적으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듯 또 보합인 듯 하락하는 듯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사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 업체랑 조 단위의 계약을 좀 맺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주가 바닥 잡으려면 또 어떤 모멘텀도 좀 필요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 자체는 좀 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승장에서의 분위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LG 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하락이 멈추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신호가 나왔다면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에 반응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사실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격 회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신뢰는 가격 회복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만약에 35만 원을 위로 올라가 주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시장에서의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재료에 또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35만 원 아래쪽에서의 잠깐의 반등 자체는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도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많은 종목이라서 짚어봤고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 쪽 볼게요. 사실 오늘 저도 하나 뉴스 봤던 게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번에 가능하다는 게 또 증권사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불발이 되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 에코프로 형제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역시 저는 사실 다르지 않다고 봐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N 대부분 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좀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지만 뭐 실적이 조금 회복된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차전지 관련주들 또는 양극재나 또 음극재, 뭐 전해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 보시면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종목들 역시도 주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종목들이 대장주의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시면 금양도 지금 거래가 정지돼서 상패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추락했고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은 사실 어떤 종목이 얘는 또 예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 역시도 하락이 역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2차 전지 대장주들 코스피, 코스닥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파이널 섹터 함께 정확한 분석들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이널 섹트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략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주식 장마감 20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어떤 마감가 형성할지 저희가 같이 또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요.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뵐게요. 네, 6월 17일 화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 막판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준 우리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급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수급 동향을 만나보시면요. 오늘 외인이 큰 폭으로 물량을 덜어내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인과 기관 약 1,000억 원대를 팔아내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장 후반 들어서 개인이 큰 폭으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무려 2,4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위에서 5위 살펴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투탑만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에는 장 후반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기관과 외인의 매수가 크게 들어와 줬는데요. 삼성전자 장 후반 들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1%대 강세 흐름을 보이며 58,000원 선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26만 닉스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24만 9천원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중국 기업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0.3%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0.4%대 밀리면서 100만 원 선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1%대 낙폭 그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0.2%대 하락 마감했고요. 77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만나보시죠. 네, 매매 동향 만나보시면 오늘 외인이 장 막판에 결국에는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줄이던 외인이었는데요. 오늘 122억 원 사들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개인은 700억 원 사들였습니다. 또한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물량을 크게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7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모두 다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오늘 큰 소식들이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오늘 알테오즈는 외인들이 큰 폭으로 물량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락 마감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2% 가까운 하락 흐름 속에서 39만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는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HLB도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0.2% 하락 흐름 속에서 5만 900원 선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2%대 하락 마감하면서 27만 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슬아슬했던 또 시장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감 이후의 전략들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 내일장 전략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좀 많이 아쉽게 전강 후약, 그러니까 어저께는 전약 후강이었다가 오늘은 전강 후약에 좀 아쉬웠던 하루로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동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장 초반에 좀 눌렀다가 중동 이슈가 잠잠해지다 보니까 역시나 우리 시장이 강하게 좀 올라갔던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오전에는 이제 중동 이슈가 거의 사그라들었다라는 게 시장에서 팽배하게 느껴지면서 장 초반에 쭉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번 뭐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지금 뭐 폭발 사고가 났느니 뭐 그쪽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현재 중동 전쟁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판단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2,900포인트 이상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악재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눌러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뭐 중국 쪽의 지수들도 오늘은 약밥 정도 상태로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다시 음전으로 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요. 찍고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3,000포인트를 제대로 찍고 내려오진 못했어요. 한 2포인트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오늘 좀 음봉으로 전환을 했던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줬고 다만 반면에 또 다행이었던 점은 일단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시장보다 좀 강한 흐름 1.57%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코스피의 양대 두 산맥이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그래도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거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됐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장 초반보다도 상당히 밀려 있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조정 국면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약간은 좀 보수적이게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매도,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말고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외국인도 1,000억, 기관도 전체적인 1,0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이 많이 메말라서 시장이 떨어졌다라기보단 그만큼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 변화로 인해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쪽에 대해서도 오늘은 전체적인 금액,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콜옵션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형 종목들도 중에 테마를 좀 살펴보자면요. 유리기판 쪽이 오랜만에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가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항상 드릴 때는 뭐냐면 아직은 양산 시즌이 멀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유리기판이 앞으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단기적으로 SKC, 삼성전기, 그다음에 JNTC 같은 종목들이 같이 유리기판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 반대급부적으로 일단 조정이 좀 나왔죠. 전체적인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전체 조정이 나올 때 삼성전자라는 큰형이 좀 지수를 좀 받쳐주면서 어쨌든 0.12% 음봉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을 좀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적인 테마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 대비해서도 좋은 아웃퍼폼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눴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 말고 자동차 쪽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도 1%, 2% 넘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봐도 안심해도 괜찮은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참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일단 잘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조방원에다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쪽에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자동차 쪽에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지금 반도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1월부터 아니면 짧게는 한 3월부터 복귀를 해보면요. 삼성전자가 싸긴 싸잖아요. 근데 3월부터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사모으신 분들하고 아니면 조방원이라는 잘 가는 말에 타신 분들하고는 계좌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 쪽에 대해서 아직도 관세 리스크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 전쟁이라든지 전체적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비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산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좀 잊고 있었지만 결국엔 지금 미국 측에서 관세 협상을 맺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영국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자동차가 언제나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고 있다. 거기다가 다행인 건 현대차의 현지 공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현지 공장에는 현재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가 많이 위주로 생산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도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내일장 전략 한마디만 좀 들어보고요. 보내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 시장이 더 갈까 안 갈까는 제가 항상 약간은 능동적이라기보단 수동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강 후 약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테마들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보통 중동 전쟁이라든지 리스크가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약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 돈의 힘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붙어주고요. 거기다가 예탁금리라든지 신용 잔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돈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코스피에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은 좀 편안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바닥에 있다라는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도 전문가님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켓 쇼쇼쇼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분석들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장 시장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장의 다양한 일정들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 지금의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연례 행사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일본 쪽에 관한 변수도 크게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 회의 때문에 시장의 매크로 변수를 다들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일부 숨죽이는 장세가 연출됐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바이오스 USA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한번 짚어드린 바 있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가장 큰 부스를 신설해서 CMO와 CDMO 사업에 관해서 또 기술에 관한 다양한 장점들을 뽐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반응은 좀 미비합니다. 그래도 바이오 학회 중에서 중요한 학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인사이트는요. 경영권 분쟁에 관한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은 주가를 일으키는 반등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분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반그룹인데요. 호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유동할 수 있는 자산 자체가 7조 원이고요. 그중에 현금은 2조 8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 금액이라면 공격적으로 지분 매입을 시도하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들 나오고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호반그룹이 한진과 LS 쪽에 관해서 지분 매입을 시도했고 한진칼에 한해서는 호반그룹이 지금 현재 18%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두 그룹에 관한 경영권 분쟁이 부각받진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 펼쳐지면서요. 주가의 흐름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한진칼과 LS의 주가 추이는 시장의 다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지만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이후에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게 확인이 됐고요. L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향 기조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역시나 경영권 분쟁이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호반그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 바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뉴스로 부각을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요. 바로 애경산업이라는 그룹입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의 모회사라도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 여객기 사고 이후에 경영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사실상 애경산업 입장에서는 8천억 원 정도의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지분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경산업의 지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호반그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은 호반그룹 자체가 이 M&A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다양한 방면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애경산업의 주가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각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화장품 39%와 생활용품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는 61%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가 2024년도에는 좋게 나왔지만은 여객기 사고 이후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단기 순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부의 현금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반 입장에서는 왜 애경산업의 경영권, 애경산업의 지분을 매입하려고 할까요? 호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유통과 호텔,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화장품과 또 생활용품 브랜드를 확보하게 된다면요.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서요. 시장에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반그룹 안에서도 내부적인 경영권에 관한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애경산업에 관한 매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또 한번 경영권 분쟁의 하나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추이 자체는 좋지 않지만 만약에 호반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의 의사를 표하게 된다면 그것이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애경산업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희망 인수가 자체가 1조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미엄 150%
50%를 요구 중이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호반그룹이 지금 현재 한진칼과 LS 그리고 그 다음 주자로 애경산업을 꼽고 있잖아요. 일전에 한진칼과 LS 같은 경우에는 호반그룹 쪽에 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두 기업이 손을 잡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애경산업을 호반그룹이 또 한번 노리게 된다면 새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손잡음 역시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는 거 같이 한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애경산업이 지금 현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프리미엄의 15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반그룹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경영권, 지분 매입을 시도할지의 여부들은 계속되는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M&A 기대감과 함께 협상에 관한 마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요. 그때 우리가 한번 이 애경산업이라는 그룹들 경영권 분쟁 관련주로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의 인사이트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요. 투자 인사이트로 함께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넥스트마켓까지 저와 함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 줄다리기를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내일 시장의 흐름들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에서 또 다른 전략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